2022년 국제과학학술지인 네이처지의 발표에 따르면 인간의 키를 결정짓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 80%, 환경적 요인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의 잠재적인 최종 키는 우선적으로는 아이의 부모, 다음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멀게는 고대 조상으로부터까지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고대의 이름 모를 조상님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은 단지 확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키가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적 평균값을 제시합니다. 세계에서 평균 키가 가장 큰 네덜란드인들은 이 평균값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네덜란드인이 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인 A라는 사람의 DNA는 평균 키가 큰 게르만족에 속해 있지만 키가 클 수 있는 게르만족의 유전적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평균치보다 많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즉, 좀 더 정확히 말해 인간의 키는 유전적 요인 60%, 유전적 요인이 발휘될 확률 20%, 그리고 환경적 요인 20% 정도로 보아야 하며 환경적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 발휘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의 평균 키는 결국 그 인종이 갖고 있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수렴되지만 각각의 개개인은 자신이 아무리 키가 클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발휘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유전적 요인을 발휘시키는 확률은 20%의 환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키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는 포르투갈이나 터키보다 크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등 거의 모든 남미 나라들보다 큽니다. 심지어 지난 100년간의 전 세계 평균 키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는 159.8cm에서 174.9cm로 평균 15.1cm 커졌으며 여성의 평균 키는 142.2cm에서 162.3cm로 평균 20.1cm나 커졌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평균 키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는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의식주에서 드라마틱한 환경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평균 키가 급격하게 커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 확실한 비교 대상군인 북한의 평균 키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략 70년 전 북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 키는 남한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남성의 평균 키는 165.6cm, 북한 여성의 평균 키는 154.9cm로 남한보다 10cm 정도 작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0%의 환경적 요인이 변함으로써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전적 요인이 제대로 발휘되어 평균 키가 커진 것이다. 둘째, 결국 남한 사람들의 유전적 평균 키는 원래부터 큰 편에 속해 있었다. 셋째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70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평균 키 차이는 대략 10cm 정도 차이가 난다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주어진 환경적 차이로 인해 평균 키가 10cm 차이가 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이 좋아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평균 키가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인종이 갖고 있는 DNA에는 성장할 수 있는 키의 최대치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환경적 영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박순영 교수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서 유럽인들의 평균 키는 20세기 후반에 이미 성장을 멈추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을 제시합니다. 즉 한국인의 평균 키도 거의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나 북한처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한국인은 일본이나 중국과 어떻게 다르기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키를 갖게 된 것일까요? 일본 남성의 평균 키는 172cm, 일본 여성의 평균 키는 158cm입니다. 또한 중국 남성의 평균 키는 167.1cm, 중국 여성의 평균 키는 155.8cm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은 서로 섞여 있어도 높은 확률로 각각의 국적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외모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즉 인종적으로 다른 조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인구의 92%가 한족입니다. 한족은 다시 북방인과 남방인으로 나뉘며 남방인은 키와 체격이 작은 반면 북방인은 키가 크고 체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방인과 남방인은 서로 융합하게 됐으며 주거에 유리한 따뜻한 남쪽 지방에 주로 정착하면서 남방인의 신체적 특징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 지금의 중국인들의 키와 체형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인 중에 키가 큰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의 동북삼성이나 베이징 출신들입니다. 베르그마니 법칙에 따르면 고위도의 항온동물이 저위도의 항온동물보다 크기가 크며 그것은 표면적이 넓을수록 체온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곰 중에서도 북극곰이 가장 덩치가 크고 북극 늑대 역시 늑대 종류 중 가장 큰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북유럽인들의 키가 큰 이유 역시 추운 북쪽 고위도에 거주했던 게르만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본인의 키에 대해서인데요. 일본인의 평균 키가 중국인의 평균 키보다 조금 더 큰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섬나라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섬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자기네들끼리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 키가 작아지는 유전적 특성 때문이며, 같은 게르만족이지만 섬나라인 영국인들의 평균 키가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보다 작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인의 조상은 일본 토착 원주민인 조몬인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야요이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토착 원주민인 조몬인은 DNA 분석 결과 평균 키가 140cm 정도이며 사각형의 얼굴을 갖고 있고 체격이 왜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야요이인은 평균 키가 160cm 정도이며 비교적 계란형 얼굴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야요이인이 조몬인을 밀어내고 일본인의 주류가 되면서 현대 일본인의 키와 체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고고학자들과 우익 세력들은 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2012년 도쿄대학교에서 발표된 유전자 연구 결과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는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야요이인에 대한 기록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야요이인이 일본의 토착 원주민을 밀어내고 일본의 주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일본이 섬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섬에서 간신히 석기 시대를 보내고 있던 조몬인이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야요이인에게 밀려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4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불과 2500년 전입니다. 일본에 가면 몸에 털이 많고 극단적으로 키가 작거나 다리가 휘고 덧니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일본 토착 원주민인 조몬인의 특징들입니다. 유전적으로 조몬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눈에 띄게 그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고대 조상이 조몬인이라고 해서 일본인의 평균 키가 항상 우리나라보다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야요이인이 조몬인을 밀어내고 일본의 주류가 되어 일본인의 DNA에 야요이인의 평균 키가 이식된 후 우리나라가 아직 20%의 환경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본 식민지 시절과 6.25 전쟁 당시 일본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며 의식주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그동안 일본인의 평균 키는 우리나라보다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일본인들의 평균 키를 앞지른 것은 2012년으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뤄냄으로써 20%의 환경적 혜택을 받게 되어 유전적 요인이 제대로 발현되어 평균 키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북한이 통일되거나 개방되어 의미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룬다면 베르그만의 법칙에 따라 북한의 평균 키가 남한의 평균 키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70년 전에는 실제로 북한의 평균 키는 남한보다 컸습니다. 비교적 키가 큰 한국인의 유전적 뿌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서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 한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외로 게놈 분석 결과로는 북방계로 분류되는 러시아의 악마동굴 근처 울지족의 조상과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합니다. 선천적으로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고 고혈압에 취약하며 몸에서 채취가 나지 않고 건조한 귀지와 갈색의 눈동자 등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울지족의 조상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울지족의 조상인 북방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방인들과 섞여 지금의 한국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때 북방인들과 섞인 남방인들은 현대 베트남인과 대만인들의 유전자와 가깝습니다. 이렇듯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북방인들의 유전자가 짙게 섞여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클 수 있는 것이며 북방인과 섞이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키가 더 큰 것입니다.